안녕하세요. 김혜령입니다. 오랜만이죠. 오늘은 결핍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이게 부족하면 자꾸 거기에 반복해서 걸려 넘어지게 돼요. 대표적으로 돈이나 사랑이 될 것 같아요. 찌는 듯이 가난해서 막 돈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그 돈에 너무 연연하게 되죠. 거기에 또 예민해지게 되고, 돈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고, 이게 좀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는데, 그건 얼마지? 이건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론 현실적인 문제도 있긴 하지만 내 생각이 자꾸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랑 같이 돈을 나눠서 해야 될 때도 이게 정확하게 나눴는지, 내가 좀 손해보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에 걸려 넘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사랑은 더 이제 흔한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사랑이 너무 부족했던 경험은 누군가랑 연애를 하거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랑을 주고받을 때에도 계속 이제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자꾸 뭔가를 갈구하게 되고, 그 사람은 충분히 사랑을 하고 신뢰를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저러나, 왜 저 사람은 내가 주는 만큼 나한테 되돌려주지 않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게 자꾸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이제 사랑도 하고 일상을 살아나가야 되는데, 어딘가 자꾸 걸려 넘어지는 반복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내가 너무 부족한 어딘가에서 생긴다는 거죠. 이게 이제 너무 부족하면 거기에 너무 집착하게 되기 때문이겠죠. 이게 너무 간절해지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너무 받지 못했는데 거기에 너무 빈 구멍이 크다 보니까 그 사랑을 엄청 많이 채워야 될 것 같은, 근데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악순환이 됩니다. 너무 간절하다 보면은 너무 집착하게 되고 너무 연연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일상생활이 그렇게 막 자연스럽게 흘러가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실제로 얼만큼 부족한가 하는 문제와는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얼만큼 있으면 많은 거고 얼만큼 있으면 부족한 걸까요? 사랑은 또 얼만큼 있어야 충분하고 또 얼만큼 있는 게 부족한 걸까요? 이게 기준이 애매하죠. 그리고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감각의 문제예요. 내가 부족하다라는 그런 느낌, 내가 사랑을 충분히 못 받았다는 그런 느낌, 그런 감각이 나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 감각이라는 건 사실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내가 실제로 돈을 얼마만큼 있고, 내가 실제로 외부에서 사람들한테 얼만큼 사랑을 받고, 이런 거를 떠나서 내 안에 있는 문제라는 거죠. 이게 상대적으로 나만 없을 때 부족하다는 그런 감각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에 뭐 다른 형제 자매에 비해서 내가 충분히 부모님한테 관심이나 사랑을 못 받았다라던가, 아니면 다른 애들은 다 부모님한테 어떤 관심과 뭐 애정을 받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 나는 집에 가면 아무도 없고 누구도 나한테 사랑을 주지 않고 관심을 주지 않고 있을 때 좀 더 그런 감각이 커지겠죠. 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렸을 때 다른 친구들은 뭐도 가지고 있고 뭐 집에 차도 있고 좀 좋은 집에 살고 있고 하는데, 우리 집은 뭔가 되게 더 작은 집이고 더 뭔가 못난 것 같고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그런 감각을 키우겠죠. 그래서 그런 감각이 결국에 나는 가난해, 혹은 나는 사랑을 못 받았어,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어, 그렇게 나는 어떠어떠하다라고 이제 정의가 생겨버리면 이게 내 정체성으로 굳어지고, 그것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자꾸 걸려 넘어지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내가 연애를 매끄럽게 하고 싶은데 이게 뭔가 순조롭게 잘 되지 않고 계속 뭔가 상대방을 의심하게 된다거나, 상대방한테 너무 많이 바라게 되면서 생기는 싸움, 혹은 내가 돈을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돈에 집착하고 뭔가 부자가 되는 것,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게 됐을 때, 내가 충분히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반복되는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까요. 첫 번째는 그걸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이다라는 감각은 막 성과에 집착하게 만들잖아요. 그럴 때 그게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꾸 밖을 보고 있으면
그 문제를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되겠죠. 내가 뭐 연애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나한테 충분히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계속 불만족스럽고 뭔가 화가 나고 혹은 너무 의심을 한다거나 너무 집착을 한다거나 했을 때, 아, 이게 지금 내가 너무 그런 부족하다는 감각 때문에 연연하고 있구나. 아, 여기서 내가 걸려 넘어졌구나 라는 걸 알았을 때 이제 거기서 멈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알아차리는 작업이 필요해요. 네, 두 번째는 그 행복의 감각을 키우는 건데요. 왜냐면 내가 부족하다라는 감각, 그런 느낌도 습관이에요. 내가 계속 아무리 내가 이렇게 채워도 부족하다라는 그게 습관적으로 계속 새겨져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순간에도 그런 느낌이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에 그게 반복되어 온 것만큼이나 내가 즐겁고 충만한 그런 느낌을 반복적으로 나한테 느끼게 해줬을 때 그 감각을 넘어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지금 3돌 즈음인데 아이스크림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아이스크림은 어른들인 우리도 정말 맛있어하고 좋아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먹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그 온 세상이 행복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들 때가 있어요. 아이가 이렇게 막 찡찡대면서 막 아이스크림 달라고 떼를 쓰다가 이렇게 하는 수 없이 이제 내가 아이스크림을 한번 주려고 하면은 주기도 전에 이제 받으려고 할 때부터 애는 너무 신나 있는 거예요. 막 몸을 흔들고 막 신나고 막 콧노래가 나오고 이렇게 자존심이 있을 법도 한데 그렇게 떼를 쓰다가 내가 줬을 때는 조금 이렇게 그 전환이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냥 그 아이스크림 자체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폴란드에서는 길거리에 파는 아이스크림 한 스쿱이 한국 돈으로 한 1,800원 정도 하는데요. 그게 뭐라고 하나를 먹는 동안에 너무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느꼈어요.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아이스크림 하나 먹는 동안에 그 온 세상이 행복한 그 느낌, 내가 온통 행복으로 가득 찬 그 느낌을 과연 느낄 수 있을까? 우리는 맛있는 걸 먹으면서도 뭔가를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잖아요. 물론 막 뭐 술 마시고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기도 하지만 우리가 온통 행복한 느낌이 아니라 불편함을 없애려는 느낌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아이를 보면서 되게 느낀 게, 와, 쟤는 지금 온몸의 피가 행복으로 흐르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런 게 계속 쌓이면서 그 행복의 감각도 선명하게 느낀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아무리 지울 수 없는 그런 결핍감, 내가 부족하다라는 생각, 내 삶이 충분치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순간순간만이라도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 감각을 느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지금 상황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하루 종일 힘들 수는 없어요. 뭐 밥 먹는 그 순간만큼은 즐거울 수 있고, 자려고 침대에 누운 그 순간만큼은 내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달콤한 초콜릿을 먹을 때는 그 달콤함을 충분히 누릴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내가 그걸 100% 누리지 않으면 결국에는 내가 그 불편함, 불쾌함, 내가 불만족스러움, 부족한 그런 거에 그냥 계속 압도당해 있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내가 즐거울 수 있을 때 그 기쁨의 감각을 온몸으로 채우는 연습, 그거를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중에 뭐 끼니 2번, 3번 먹을 때만큼은 충분히 내가 즐겁게 먹을 수 있고, 뭐 술을 좋아하신다라고 치면 그 술을 먹는 그 순간만큼은 정말 온몸으로 즐겁고 행복해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소중해하는 사람과 뭐 마주보고 대화할 때, 오랜만에 만났을 때 그 느낌에 완전히 집중해서 그 감각을 온몸에 새기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한 번씩 연습을 해보세요. 내가 어떨 때 좀 행복하더라, 어떨 때 좀 즐겁더라, 내가 어떤 순간에 좀 편안하더라 라는 거를 좀 기억을 되살리면서 그 순간에 그것을 100%로 음미하는 그 경험, 그리고 그 경험을 내 몸에 아예 새겨버린다라는 느낌으로 아이처럼 조금의 그 오염도 없이 100%로 즐겨보세요. 아주 잠깐이라도 좋습니다. 하루에 그냥 한두 번이라도 좋아요. 내가 결핍감, 이런 부족한 느낌, 내가 아주 못났다라는 그런 그 잘못된 생각이 나를 부정적인 감정으로 이렇게 감쌀 때
그 즐거움, 느낌, 기쁨의 감각을 되살려서 나를 다시 숨 쉴 수 있게 하도록 나한테 기회를 주는 거죠. 결국엔 모든 게 사실은 습관이에요. 이 뇌는 내가 가던 길, 가던 대로 계속 가려고 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다라는 생각, 내가 사랑받지 못했다, 나는 못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계속 나를 지배하면 계속 그냥 그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 반대의 것, 나를 다시 살리는, 나를 막 움츠러들고 뭔가 나를 조마조마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나를 즐겁게 만드는, 나를 잠깐이라도 숨통 트이게 만드는 그런 느낌을 내가 100% 음미하고 즐기면서 내가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 믿음을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이렇게 좋은 배경 앞에서 찍고 싶어서 찍는데 지금 여기 바로 앞이 놀이터라서 이렇게 아이들 소리도 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하루하루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충분히 즐거울 수 있는 잠깐의 순간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고 그 즐거움을 유예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